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보면 마음만 들떠있어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그냥 빨리빨리 가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많이 틀린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많이 맞췄습니다. 1번 문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 1번 문제 갑자기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지 않고 정부 정책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수요 공급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짬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이렇게 1번 문제에 개념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수요 공급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 시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발론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짬뽕에서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는 안 되지 않더라고. 1번, 2번에 감정평가 내고 뭐 27번, 8번에 또 감정평가 내고 30번 때 감정평가 내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뒤섞여 나오는 경향도 있다. 자, 그러면 1번은 너무나 옳은 말이잖아요.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는 시장에서 안 되고 공공재도 시장이 맡기면 충분한 양이 공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2번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 질적 수요를 갖는 주택이 부족해서 정부가 개발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개입할 필요가 없다. OX, X.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갔는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가진 사람은 2개, 3개 가지고 있는데 주택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주거복지 측면에서 당연히 개입해야 된다. 3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 수급이 불균형. 그러면 이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됐거든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많다. 그럼 부족하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과잉 공급됐다. 이렇게 해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개입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이는 시장의 기능에 관한 문제로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시장 기능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3번에 틀렸고 거의 다 맞췄습니다. 4번은 최근에 출제했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5번은 공포쌤한테 배웠죠. 주택법에서 투기가열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5번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물론 1번, 2번도 나왔고 3번은 이런 형태에 약간 비슷하게 나왔을 뿐이죠. 답이 3번. 2번 문제. 2번 문제. 여기 이제 부동산의 토지의 또는 분류입니다. 주택의 분류인 거. 답 몇 번? 4번. 4번이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외로 2번을 좀 많이 틀리셨어요. 아니라 2번은 많이 틀린 게 아니라 3번이 많이 틀렸구나. 제가 잘못 봤고 2번 많이 맞췄습니다. 1번은 이거는 유지입니까? 그러니까 국어죠. 국어.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것을 유지.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댐, 저수지 이런 것을 유지라고 하고 물이 흘러가게끔 만든 인공적인 수로, 이 수로가 물이 흘러가는 길이잖아요. 인공적인 수로. 그다음에 뚝 이런 거를 유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국어라고 하죠. 국어.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가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어가 나오면 국어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무슨 정착물입니까? 종속정착물. 그 다음에 국어는 지목입니까? 지목이죠. 이거 지금 국어가 지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근데 제가 제방하고 같이 기억해라. 제방하고 국어가 공통점은 둘 다 종속정착물이고 둘 다 지목이다. 우리 시험에서 국어가 답이 된 적도 있고 제방이 답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제방이 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다음 중 지목인 거 그랬어요. 지목인 거. 그럼 1번 저수지, 2번 나지, 3번 필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제방이었습니다. 국어가 답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럼 국어가 답이 된 적은 최근에 출제했는데 25일 때가 6일 때가 출제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독립정착물, 건물, 명인발로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농작물 이런 것들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고 국어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답이 국어였습니다. 그러면 제방하고 국어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종속정착물이니까. 자, 2번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 아니,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럼 후보지. 후보지 맞잖아요? 후보지. 자, 3번 공지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아니죠. 건축면적 이외의 토지. 건축면적 이외의 토지. 건폐율이 상승하면 공지면적은 감소한다. 이 뒷부분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건폐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건물을 넓게 짓기 때문에 공지면적은 감소한다. 앞부분이 틀렸고 뒷부분은 옳은 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660초가, 이제 주의할 거. 연립주택을 660인데 600이라고 준다고, 600.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자만 보이지 660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600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또 660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뢰권 6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나오면 330까지는 속이지 않는다고, 이제. 660. 예전에 330까지 속일 때 있었죠. 지금은 330으로 속이면 너무나 쉬워요. 왜? 여기 주택의 면적에서 330은 사라졌거든. 뭔만 있으니까? 660만 있으니까. 그래서 600이 나오면 안 되고 300이라든지 330이 나오면 안 되고 주택에서는 반드시 660이 나와야 되고 연립주택만 초과해요. 연립주택만. 나머지는 전부 다 660제곱미터 이하야. 이하. 연립주택만 초과. 그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에서 주의할 것은 여기다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쓴다고. 단독주택. 4계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그럼 뭐 X? X. 왜?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니까. 연립주택 포인트가 되는 게 600이라고 나오면 틀린 말. 초과인데 이하라고 나오면 틀린 말. 그냥 주택이라고 나와야 되지, 또는 공동주택이 나와야 되는데 단독주택으로 나오면 틀린 말. 그래서 4번이 답. 5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까? 준주택입니까?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려면 300세대 미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300세대 미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왜 이래 있었대요? 3번 문제는 일부러 많이 틀리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많이 틀릴 수가 없는데.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틀린 거 3번의 답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의 답. 3번의 답 몇 번? 3번이에요. 3번.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3번부터 명인방법에 의한 20개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을 취급되므로 여기까지 OX? 오잖아요.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독립정착물. 그래서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되죠. 그럼 정착물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 나무가 나오면 정착물이야. 그냥 나무가 나오면 종속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췄다, 등기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어디다 답을 하셨습니까? 여기다가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1번 등기된 임목은 나무인데 등기됐습니다. 토지하고 별개로 다루어진다. 토지와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된다. 2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거울, 그림, 액자, 달력 이런 거. 4번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이지. 여러분 여기다 답을 많이 하셨더라고.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축되거나 고안됐다면 부동산 정착물 취급된다. 저 창문틀은 이 건물에 맞게끔 갖다 붙였거든. 그럼 항구적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착물로 보겠다. 이거는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주 이걸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 용도에 맞게끔 갖다 붙였다. 그럼 뭐가 된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5번은 쉽잖아요. 5번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에요. 근데 5번에다가 답을 많이 하셨고 3번에다도 아니 4번에다 답을 하시고 그랬던데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게 2번. 2번하고 5번에 답을 많이 했어요. 2번하고 5번. 3번이 게 답인데 3번은 23%만 답을 하고 2번하고 3번에다가 30%씩 지금 답을 했습니다. 5번에 답을 하면 안 되죠. 5번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임차인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왜 한숨입니까? 4번은 개별성이야. 토지의 특성 중에서 개별성만 단독 문제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단독문제 냈거든. 최근에는 영속성 가지고 계속 단독문제 내요. 이렇게 내죠. 다음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자, 그럼 이건 이제 개별성이거든. 그럼 개별성의 특성으로 옳은 것으로 연결된 거 그렇습니다. 기억만 틀리고 다 옳은 말이에요. 기억, 개별성은 일물일까지 배제시키고 옳은 말이죠. 개별성, 일물일까 배제.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까 배제시킨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개별성은 다 다르다. 비대체성. 그러면 대체 가능성을 높게 합니까? 낮게 합니까? 낮게. 그럼 토지를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대체 불가능한, 불자는 불가능한 상품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개별성은 다 다르다. 그럼 토지별로 가격, 수익, 임대료를 개별화, 구체화 다 다르게 만든다는 소리. 다르게. 그러면 가치추계야 감정평가, 가치추계 영역곤란, 실제로 나왔던 질문 옳은 말. 개별이 나오면 개별성, 개별 나오면 일단 옳은 말로 보시면 돼요. 디귿 토지 공급을 독점적, 비독점적, 독점적,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역시 옳은 말. 우리 실제 시험은 이걸 반대로 냈다고. 개별성은 토지 공급을 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이게 실제 지문이야. 그 뭡니까 있습니까? X. 독점적이고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리을 B자 나왔습니다.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그럼 부동산 상품을 비표준화시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여기 이제 작년 시험 지문. 작년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자, 마지막 있는 거. 부동산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들어. 비공개적으로 만들면 정보 수집이 곤란. 그러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다르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잘못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가격 왜곡시킬 수 있다. 옳은 지문. 기억만 빼고 전부 다 개별성과 관련된 지문. 이 정도에서 시험에 나온다. 개별성에서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2번. 됐지요? 예. 2번이 답입니다. 많이 맞췄습니다. 5번 문제. 이제 수요 공급이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개발 나왔습니다. 5번의 답 몇 번입니까? 1번. 5번은 정비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몇 개? 3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아니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나오면 여기서 공동주택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재건축사업입니까? 재개발사업입니까? 재개발사업. 이거는 재건축사업이라 재개발사업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1번이죠.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러면은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재개발사업. 그래서 답이 1번. 2번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세수. 시장 차별화는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서 공차. 세수, 공차, 세수, 차공 기억납니까? 예. 3번 흡수율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어느 정도 팔려 나갈 것인가, 어느 정도 수요될 것인가를 판단하여 미래의 추세를 파악해보는 게 흡수율 분석이다.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과거의 흡수율 파악하는 겁니까? 미래 흡수율 파악. 미래. 4번 BOT 방식.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겠다. 옳은 질문. 답이 1번. 선생님 나는 여기까지 다 틀렸는데 어떡하지? 민법 있잖아. 민법. 다 틀렸어도 민법 있잖아. 민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6번 관리 틀린 거 답 몇 번? 4번. 4번. 맞죠? 6번, 4번 맞습니다. 야, 4번이 답이야. 6번 틀리신 분이 계셔. 틀리신 분은 여기가 9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못 산다, 못 산다. 4번, 6번 틀려버리면 나 살 수가 없다. 자, 6번 갑시다. 답이 4번인데 자산관리,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중에서 부의 극대화를 가지고 적극적 관리는 시설관리입니까? 자산관리입니까? 자산관리죠, 자산관리.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1번 손익분기점 파악하고 수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하고 인력조정. 이게 인력관리야. 그 무슨 관리?
경제적. 그다음에 2번 자가관리, 자치관리, 직접관리가 나오면 그러면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신속한 서비스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할 수 있다. 통제력이 강하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옳은 질문. 3번 위탁관리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전문성. 그다음에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위탁관리는 간접관리, 외주관리, 체계화되고 전문적. 그러면 일단 옳은 말이야. 관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5번 일반적으로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 반드시 비율 임대차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율 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주거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총임대차.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7번 마케팅. 7번 마케팅. 답 몇 번? 4번. 7번 4번입니다. 자, 요 7번에 4번인데 4번 하기 전에요. 4번 이제 요 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저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웠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몇 가지 배웠는가를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장 먼저 뭘 배웠냐면 뭐 개념 배웠잖아요. 개념 배우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다.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다. 정량적 지표다. 정양적 지표다. 양을 뜻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 양을 뜻한다. 그런 거 배웠고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빼고는 공식 배웠잖아요.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이렇게 나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나눈다.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써버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된다. 자, 두 번째, 이 공식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무슨 표를 하나 배웠어. 표. 그래서 수가탄과 처음 보는 것처럼 수가탄과 수요 곡선의 형태 이렇게 표를 하나 배웠습니다. 수요 곡선 형태. 그러면서 탄력적이면 완만하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근데 이 표에서 5개로 나눠서 이 표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 표에서 시험 자주 나온다고. 그럼 첫 번째는 탄력성의 크기. 5개 나눴죠? 탄력성이 무한대, 완전 탄력적.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 기억납니까? 우선 이제 이름 했잖아요. 이름. 크기, 탄력성의 크기, 탄력성의 이름 이렇게 했네요. 탄력성이 1이면 그러면 이름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건 시험에 자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거 시험에 내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야. 이름까지 다 아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중간에 있는 게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의 크기 비교. 그럼 완전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 1이면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10% 변한다. 같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수요량이 더 크다.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B가 크다. 탄력성이 0이면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이때는 가격 변화하고 상관없이 수요량 변화율이 몇이다? 0이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탄력성이 0일 때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때는 탄력성이 0,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 여기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때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경우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했어요. 이제 다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곡선, 수요곡선.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곡선,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단위 탄력적이다. 직각쌍곡선인데 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탄력적이면 완만, 비탄력적이면 급경사. 이렇게 했습니다. 공급도 똑같아요. 자, 공급도 똑같으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 하고 이때는 가격 변화율이 공급량 변화율보다 작다. 다시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율이 공급량 변화보다 더 작다. OX. 다시. 잘 듣고 대답하세요.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되셨죠? 이때는 공급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인데 가격 변화율이 공급량 변화보다 더 작다. OX? 오잖아요. 탄력적이면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율이 더 작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2번, 3번 해주잖아요.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써드리잖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하고 이때는 공급량 변화율이 더 커요. 그럼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면 가격 변화율 입장에서는 가격 변화율이 더 작은 거지. 그따위로 낸다니까 시험은. 그냥 탄력적이면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내버리면 좋을 텐데 공급량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더 작다.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옳은 말. 자, 이런 걸 이제 출제하고 이제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세 번째는 수가탄 결정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이 나오는데 책에 이제 여기 뒤에 세대주는 탄력적 쓰잖아요. 세대주는 탄력적. 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에서 저한테 8가지 배웠습니다. 1번은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이 용이할수록 탄력적. 2번 시장 수요 곡선은 탄력적, 개별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 3번 측정 기간 관찰 기간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4번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여기까지는 수요든 공급이든 다 동일하다. 그럼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에서 1번 타자가 5번째 나온다. 대체재 존재 유무. 대체재가 풍부하면 많아지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 수요 곡선은 완만. 대체재가 감소하면 수요는 비탄력적, 수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6번 주거용은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이 말은 부동산의 용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진다. 자, 7번 세분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보다 더 탄력적. 8번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8번은 비싸면 탄력적. 재화의 가격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 이건 비싸면 탄력적. 고탄력 세탁경은 비싸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 수가탄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이 달라진다. 이거. 근데 우리 시험은 수가탄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보다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총수입의 관계 이렇게 낸다. 이거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B는 같은 방향. B는 이게 B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를 올리면 그러면 기업의 임대인의 수입은 증가 감소? 증가. 그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떨어뜨리면 총수입은 감소. B는 같은 방향. 그럼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작으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펴야만이 내 수입이 증가한다. 이것은 무슨 정책? 고가 정책. 그러면 여기 이제 7번 문제 답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7번으로 가볼까요? 틀린 거. 4번 수요 탄력성이 작은 부동산은 이거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저가 전략이 유리합니까? 고가 전략이? 고가 전략. 저가 전략이 아니라 고가 전략이. 수요 탄력성이 작은 부동산은 비탄력적 부동산은 고가 정책을 펴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펴면 기업의 수입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여기 마무리합시다. 그 비탄력적인 재화를 비탄력적이다. 시험은 비탄력적이라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럼 뭐라고 나온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럼 탄력적인 것은 기억할 필요 없는 거고. 3번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단위 탄력적이 나오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단위 탄력적 총수입은 불변.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떨어뜨리든 단위 탄력적이면 총수입보다 불변이다. 그럼 총수입 불변.
총수입 불변. 지금 하는 것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진 않는다. 여기에 지금 30회 때 나왔던 거야. 아직 안 나온 게 이거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시험은 완전 비탄력적 나오지 않고 탄력성이 0일 때 그래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다 감소다. 총수입은 증가다. 네, 10% 올리면 총수입도 10%가 증가한다. 10% 다운되면 총수입도 10% 감소한다. 됐습니까?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 계산 문제 빼고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4번 됐고 7번에 1번 사피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은 시장 조율 마케팅 전략이다. 맞나요? 시장 조율 마케팅 공급자 중심 STP 전략 사피 믹스.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설계된 아파트는 사피 중에서 뭐다? 제품이다. 고객적인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이고 고객적인 마케팅이 나오면 아이다 원리가 나올 것이고 4번 됐고 5번 브랜드 마케팅은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일종이다. 자, 8번부터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8번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시키는 이동시키는 요인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은 제가 죽을 때까지 쓰다 못 쓰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못 쓰기 많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니까 수요 증가 요인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인구 증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정상지일 때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수요 증가죠.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게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이 해당제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고 보완제 가격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이거하고 세 번째 수요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수요자 가격 상승 기대감.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수요 증가 요인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기억할 내용들이에요. 자, 덤으로 더 써보면 그럼 아파트 선호도 증가. 아파트를 좋아한대요.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가 될 것이고 대체제 아파트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재화 연립주택 대체제 수요 감소.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에 대체제 수요 감소가 있다는 거야.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거니까 투자가 대체제니까. 자, 6번째 아파트를 투자재로 본다면 그러면 아파트와 대체 투자 자산은 아파트를 투자재로 본다면 주식이나 채권이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투자 자산이야. 그러면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져.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불황이야.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아파트 가서 투기하자 그러면서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 요인의 주요 골자예요. 대출금리 하락 이런 건 할 필요 없잖아요. 대부비율이 높아졌다.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취득세율이 낮춰졌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 정도가 예, 수요 증가 요인의 골자고 요 세 가지가 특히 골자고 그다음에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에서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되는 거. 수요 증가 요인 찾으세요. 수요 감소 요인 찾으세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이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찾으면 안 됩니까? 공급 요인 찾으면 안 되죠. 공급층 요인, 택지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여기서 모두 고르겠습니다. 대체 가격 상승,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 대출금리 하락,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대 예상, 수요 증가, 아파트 하락을 찾으면 안 되고 보완제 가격 하락. 하나, 둘, 셋, 넷, 세 개 나왔네. 이렇게 맞나요? 네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음 몇 번? 2번. 8번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맞춰서 고맙습니다. 거의 다 맞췄습니다. 몇 분 빼고 몇 분은 일부러 안 맞춘 것 같아.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주다니 짜증나 그러면서. 자, 9번.
9번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일단 9번 문제는 한 번도 이렇게 출제한 적은 없는데 이제 들어보시라고. 예, 근데 요거 나오면 이제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하구나 됐다고 이렇게. 우리 균형 그러잖아요. 그럼 균형 그러는데 이 앞에가 시장이란 말이 생략됐다고. 시장이란 말이. 그래서 시장의 균형을 그냥 균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시장의 균형은 어떤 게 시장의 균형이냐? 말로 하면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근데 저의 수요량도 있고 여러분의 수요량도 있거든. 그것을 개별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균형인데 이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앞에 시장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요량은 개별 수요량이고 제 수요량도 개별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개별 수요량, 개별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 아니라 시장의 균형은 시장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균형은 어떤 게 균형입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이라고 한다.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균형이다. 그럼 이 점이 균형점이고 그때 가격이 균형 가격, 그때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다. 균형 가격, 시장 균형 가격인데 시장을 생략했다. 균형 거래량, 시장 균형 거래량인데 시장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이 이게 공급 곡선이고, 그럼 여러분의 수요 곡선도 있고 저의 수요 곡선도 있어요. 그걸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인데, 그때 이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이 아니라 시장 수요 곡선이야. 시장 수요 곡선.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은 앞에가 다 시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근데 그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이 아니라 무슨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여러분의 수요 곡선, 저의 수요 곡선 있는 거라고. 그걸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개별 수요를 전부 다 더했다. 그것을 시장 수요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개별 공급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파스텔 우유, 건국 우유, 매일 우유, 서울 우유, 이 우유 하나하나 회사의 공급을 개별 공급이라고 한다고. 이걸 전부 다 합친 걸 시장 공급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그게 균형인데 근데 이 앞에가 뭐가 생략됐대요? 시장이 생략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여기 시장이 생략됐다 이렇게. 근데 아무 말 없이 수요 곡선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야. 우리 공시지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가 있죠. 근데 개별 공시가는 반드시 앞에다 개별이란 말을 붙여주는 거야. 근데 아무 말 없이 공시지가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야. 수익률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총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있고 총 투자 수익률이 있고 지분 수익률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수익률을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을 말한다. 총 수익률을. 근데 지분 수익률은 반드시 앞에다가 지분이라는 말을 붙여준다고. 그러니까 총 이건 생략할 수 있어요. 시장이 총이라는 소리야. 수요자 전부 더한 게 총이니까 시장이니까. 그럼 이걸 수학으로 표시하면 어차피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갖다 놓고 푼다고. 그러면 수요 함수도 시장 수요 함수하고 개별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도 시장 공급 함수하고 개별 공급 함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다고 놓고 풀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되는 거야. 여기 균형은 시장의 균형은 말로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입니다. 그때 수요량은 시장입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그때 수요 곡선, 그때 공급선은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선입니다. 근데 다 생략하잖아요. 이걸 수학으로 풀어내려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갖다 놓고 푸는데 이때 수요 함수는 무슨 수요 함수입니까? 시장 수요 함수고 시장 공급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동안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준다고 봐요. 여기 이제 개별이란 말을 빼봐요. 이렇게. 개별이란 빼고 아래와 같은 수요함수와 아래와 같은 공급함수를 공급함수가 있다. 그럼 균형 가격, 균형 가량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걸 같다고 이걸 같다고 놓고 풀면 이거 같다고 놓고 풀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되는 거야. 같다고 놓고 풀면. 근데 얘는 지금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 아니라고. 개별이라고.
그럼 이 갖다 놓고 풀 때 균형이 되려면 시장 수렴수, 시장 공급함수가 되는데 이게 지금 개별이란 말이에요. 개별이니까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안 된다고. 이제 이거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이거 빠졌네. QD가 빠졌고 여기 이제 QS가 빠졌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장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 개별 수함수, 개별 공함수. 그럼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시장으로. 그럼 시장으로 이제 논리는 이런 거라고 지금 제가 장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나와서 지금 구하라고? 그럼 두 개를 바로 갖다 놓고 풀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 개별이란 말이 없으면 두 개 갖다 놓고 풀면 돼요. 근데 친절한 이제 출제자는 여기다가 시장 수렴수, 시장 공급함수 이렇게 준다고. 근데 이걸 안 줘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수렴수, 공급함수 주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해라. 그럼 갖다 놓고 풀면 된다고. 지금 이해되셨죠? 근데 시장이라고 주면 너무나 친절한 거고, 근데 그건 시장 줬습니까? 개별 줬습니까? 개별. 그럼 개별 줬으니까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뭘 만들면 돼? 시장을 만들면 되지. 여기 수요자가 10명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개별 수요라고 한다고. 요거 다 더한 게 시장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의 수요량이 10개고 다른 사람도 수요량이 다 10개야. 그럼 수요량이 10개 가는 사람이 10명이면 전체 수요량은 몇 개일까? 100개. 100개. 봐요. 자, 수요량이 어떤 사람이 수요량이 10개다. 요거 가는 사람이 10명이야. 개별 수요량이 10개다. 10명이야. 그럼 10개를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개별 수렴수, 개별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뭘 만들어야 된다? 시장 수렴수, 시장 공급함수를 만든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 수렴수를 한번 만들어 봐요. 시장 수렴수를 만든다. 그럼 다 그냥 쉽잖아요. 여기에 개별 수렴수인데 요거 갖는 사람이 몇 명이다? 100명이다. 그럼 요거 100개 더하면 되잖아. 100개를. 근데 똑같은 게 100개 있으면 더하거나 곱하면 되지. 그러면 시장 수렴수는 이제 개별 수렴수 QD는 100 마이너스 2P 이걸 갖는 사람이 몇 명이래요? 100명.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별 수렴수를 가지고 시장 수렴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돼. 그럼 시장 수렴수는 QDM 그래요. 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M은 마켓이란 소리예요. 그럼 100을 곱하면 만 마이너스 200P. 자,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봤으니까 모른다면 이거 설명 들었는데 모른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시장 공급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시장 공급함수도 개별 공급함수를 더하면 되잖아. 그럼 시장 공급함수는 개별 공급함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네. 개별 공급함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개별 공급함수는 QS는 220P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갖는 사람이 몇 명이래요? 10명. 여기다가 곱하기 10. 그러면 QSM은 이게 이제 시장 공급 량 이런 뜻이에요. 그럼 200P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빨갛게 쓴 게 시장 수요함수, 여기 시장 공급함수. 그 두 개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지. 그 두 개를 갖다 놓고 이제 풀면 돼요. 그럼 이제 균형점에서는 공급함수를 먼저 쓰니까 200P는 만 마이너스 200P가 됐고 200P를 이항시키면 400P가 되나요? 400P는 만이 되는 거죠. 그럼 P는 25가 되는 거죠. 그럼 Q는 25를 P에다 대입하죠. 그럼 200 곱하기 25는 5,000이 되는 거죠. 그 답은 몇 번이요? 2번 아닙니까? 2번이죠, 2번.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설명을 제가 장황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안 나. 제가 처음 배웠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구나. 그럼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봐요. 이걸 개별 빼버리고 주면 다 해요. 다 한다고. 두 개 갖다 놓고 풀으니까 다 한다고. 근데 이제 개별이 나오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뭘 만든다? 시장을 만든다. 시장을 만들 때
수요자가 10명이다. 그럼 10불 곱해주고. 수요자가 20명이다. 그럼 20 곱하면 되고. 공급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을 곱하면 되고. 공급함수에다. 그렇게 두 개 갖다 놓고 풀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는 아직 한 번도 내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냈다고. 수요함수 QD는 100-2P를 갖는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2배로 증가했대요. 실제 시험 문제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수요함수인데 이게 2배로 증가했대. 그럼 2배로 증가했으면 1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1을 곱해주면 그럼 QDM은 200 마이너스 몇 P? 4P. 여기 답이에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2배로 늘어났으니까 2를 곱해주면. 그럼 선생님 10배면 10을 곱하면 되지. 100배면 100을 곱하면 되고. 여기 시험 문제 있어. 자, 이거 하나 더 이제 주의할 거.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까?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나왔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수요함수 잡아요. 수요함수 이제 이걸 지워버리고, 이제 실제 나왔던 것을 제가 소개시켜 줄 거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은 수요함수를 주는데,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수요함수 EP는 100 마이너스 QD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갖는 사람이 2배로 증가했다. 2배 증가했어. 2배로 됐다. 2배 증가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그럼 되겠죠. 그럼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EP는 100 마이너스 QD. 그럼 2를 곱하면 이게 4P는 쓸 필요 없어요. 200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겠죠. 2를 곱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여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요함수가. 이거 다음에 그렇게 어려워해. 또 보면 자 봐요. 자 수요함수 QD는 저기 100 마이너스 2P 이거하고 이걸 바꾸면 EP는 100 마이너스 QD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같이. 다만 QD가 앞에 있냐 P가 앞에 있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QD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돼요. 근데 P로 나오면 2를 곱하면 안 돼요. P로 나오면 뭘로 고치고 QD로 고치고 거기다가 2를 곱해주는 거예요. 다시. 개별 수요함수를 시장 수요 만들 때 사람수로 곱해주면 된다. 여기 됐죠? 그죠? 되는데 P로 나왔으면 뭘로 바꾸고 Q로 바꾸고 그럼 이거는 P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2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QD는 100 마이너스 2P 똑같아졌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 몇을 2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DM은 200 마이너스 4P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괜히 냈나 보다. 이렇게.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로 갑시다. 10번 문제 답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죠, 3번.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어떻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자, 틀린 거 그랬으면 3번부터.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했답니다. 그럼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건 수요 양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 변화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합니까? 수요 증가. 그럼 수요 곡선 우측이동. 그럼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옵니까? X입니까? X죠.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디맨드 커브가 우측 이동하겠죠. 우측 이동, 오른쪽 이동, 우상향 이동했겠죠. 어떻게 틀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어떻게 틀려 이거를?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알아야지. 금리가 변했네? 그럼 수요량은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네.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지.
동일한 수요곡선 상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틀리신 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나오면 다 맞춰야 된다 이게. 최근에 요거 이제 두세 번 냈던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자, 1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락했다. 그럼 수요 양의 변화로 맞죠? 그럼 수요 곡선 상의 점이 하향으로 이동한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100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잖아요. 그럼 여기 A점이 있던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량이 200개를 증가해서 여기 B점으로 왔잖아요.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왔으면 수요곡선 상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수요곡선 상의 점이 하향으로 밑으로 이동한다. 2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죠. 근데 아파트 하락이 예상되면 이거는 수요 증가 감소.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수요 증가 감소. 내가 아파트 수요자다. 근데 아파트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삽니까? 나중에 삽니까? 나중에 사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수요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이 왼쪽 이동이고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OX? O. 4번 소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는 오피스 가격이 상승한다. 투자가 대체되면 한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 가격도 뭐한다? 올라간다. 자, 5번이 여러분이 처음 봤던 질문이죠. 5번은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 시장이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여기 뒤에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탄력적이다. 이거는 저한테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듣는 거거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함께한 것이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를 다 더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저의 수요, 개별 수요, 여러분의 수요, 개별 수요 다 더한다. 그게 무슨 수요? 시장 수요. 그럼 이걸 곡선으로 나타내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한 건데 수평적으로 합계한다.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구로 하면 시장 공구 곡선은 개별 공구선의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개별 공구선보다 시장 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개별보다는 시장이 탄력적이다. 개별보다는 시장이 곡선이 완만하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가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왜 작동이 안 되냐? 11번 문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면 작동이 되게 하지. 여러분 쉬라고 그러나?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잖아요. 이것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개발행위 허가제 시행합니까? 공법 시간 때 들었잖아요.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형질을 변경할 때 허가 받으세요 하잖아요. 이거 택지 소유 상한제 시행하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 당연히 시행하고 있죠. 토지 초과 이득세 시행하지 않죠. 주택거래 허가제 시행합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지.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합니까? 시행하죠. 자,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나오면 날짜는 60일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 실거래가 신고제는 30일 나와야 돼. 60일 나면 안 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법령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업, 디귿, 그다음에 비읍입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네. 시행하지 않는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권 양도제, 종합 토지세 이런 거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공안지세 이런 거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로 가볼까요? 12번 문제.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맞추셨나? 11번 문제는 틀리신 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몇 분이 틀리셨네. 12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네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다른 학원은 많이 못 맞췄던데. 이 탄력성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봐요. 여러분이 아마 기출문제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주면서 이게 주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다음에 소득은 어느 정도 변해야 되는가, 이것 주면서 이런 거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가격이 10이 올라갔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20%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시험에서는 탄력성을 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 이 두 개를 잘 줬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준 거야. 그러면 제가 탄력성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공식을 만들어야겠잖아. 그럼 공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파트 수가탄 이렇게 나왔어요. 공식은 아파트 수가탄이 1.5가 나왔습니다. 공식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근데 이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고 아파트 수요량이다. 자,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교탄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은 여기다 수소탄 줬다고, 수소탄. 그럼 수소탄을 주든 수교탄을 주든 똑같아. 그럼 수교탄을 이렇게 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안 풀지 않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못 푸는 것은 일부러 안 풀려고 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풀 수 있다니까, 실제로. 그럼 이렇게 그러지. 풀 수 있다고. 그거 나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꼭 그러신 분이 있어요. 답답해져.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그럼 그걸 안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죠? 여기 있지 않고 홈쇼핑에 출연해서 하겠지. 그래서 한 문제 알려줄 테니까 돈 입금을 하겠지. 이렇게. 예? 여기에 몇 나왔습니까? 2 나왔잖아요. 2. 자,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요거 제 생각에는 다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수요의 교차 따라서 2 나오면 그러면 두 자가 대체제는 거야.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 생각해야 되고 대체제라는 소리예요. 여기 마이너스 나오면 수요 교차에서 마이너스 2다. 그럼 두 자가 보완제라는 소리라고. 여기다 이제 친절한 사람들은 대체제다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안 줬잖아요. 그러면 대체제랑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소탄 공식은 쉽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소득 변화를 나눈 거니까. 근데 수요 교차 탄력성은 수를 교로 나눈다? 교가 뭐냐고. 교가. 그래서 수요 교차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럼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다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하고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른 재화다 이 소리야. 그럼 이제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을 했어요. 그럼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일까? 연립주택 가격이라고. 여기가 연립주택 가격. 그럼 수요량은 무슨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2개야, 2개. 아파트 수요량. 그러면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만약에 20%가 증가했다고 봐요. 증가? 그런데 수요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20%가 감소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감소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2개 더한 거거든. 그럼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10%가 감소해야지. 감소. 10이 증가했는데 20이 감소했으니까. 그럼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10이 감소할 때 20이 증가했대요. 10이 감소할 때 20이 증가했대. 그럼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10%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해됐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했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이라고. 자, 아파트 가격이 10이 상승했대. 그럼 10% 올라갔다네, 이렇게.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래요, 감소래요? 이 아파트 수요량은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럼 몇 퍼센트? 15%.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전체 아파트 수요량은 요 2개 더한 게 전체거든. 요 2개 더한 게. 요 2개 더한 거. 전체 아파트 수요량은 5%가 증가했대, 여기가. 5%가 증가했대요. 아니, 가격에서 15%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체는 5%가 증가했으면 그럼 여기서는 몇 퍼센트가? 20%가 증가해야지. 그렇게 되려면
연립주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은 상승해야 돼, 하락해야 돼? 상승해야 돼. 투자가 대체되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연립주택 가격은 올라가야 되니까. 몇 퍼센트? 10%. 그래야 2가 될 거예요. 그 답이 몇 번이요? 3번이요. 제가 답을 3번이나 준 이유는 나는 계산 문제 나오면 찍어야 되겠다. 그래 맞추라고. 어차피 3번 찍을 거니까. 그래서 3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번 준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맞춰도 다행이에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맞춰요. 다른 어제 학원은 9% 맞춰요. 9%. 다 나무라기는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60% 맞추기 잘하신 겁니다. 자, 13번 갑시다. 13번은 13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그러니까 어제 학원에 비해서 여러분이 지금 평균 점수 5점 높거든요. 5점 높은데 전반적으로 다 더 많이 맞췄네. 어제 학원 얘도 70%밖에 못 맞췄더라고. 자, 답이 4번이죠. 중강성혈적 시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잘 이용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강성혈적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그럼 공개된 정보가 뭐래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그럼 이 공개된 정보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니까 중강성혈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고 해서 틀린 말이죠. 5번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되면 투기 있다 없다? 없다. 자, 1번 여러분 보시고 2번도 부동산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보가 다르다. 그럼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눈탱이 맞아버릴 수 있다. 사는 사람이 정보를 잘 몰라. 파는 사람은 정보를 알지만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이랬잖아요. 이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파는 사람은 알아. 매도인은 알지만 매수인은 몰라.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이게 8억인데 근데 매도인이 12억을 불러. 그럼 매수인이 2억만 깎아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흔쾌히 2억 깎아줘. 그래서 10억이 거리 돼버린 거야. 그럼 매수인이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를 알았다면 10억 준다 안 준다? 안 주게 된다고. 근데 모르니까 10억에 거리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왜곡시킨다. 3번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을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다 다르니까 개별성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고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된 이론 도출이 곤란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13번까지 풀었고 14번 여러분 눈빛이 쉬었다 하지 않을까? 쉬었다 합시다.